사회계층화 현상. 우리가 뭐가 있냐면 사회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 먼저 사회 불평등 현상이 있어요. 사회 불평등 현상 뭐냐? 어떤 사회는 불평등하다. 다양한 부가 있을 수도 있고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한 희소 가치들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입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죠. 평등한 사회가 없잖아. 모두가 재산도 똑같고 월급도 똑같고 없잖아. 그래서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은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등하게 배분된 상태. 그래서 가진 정도가 소득 정도가 불평등한 상태. 이게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래서 이 불평등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화 아니면 그걸 우리가 범주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적게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의 우리가 집단적인 모습 아니면 그냥 어떤 뭐 범주화된 거, 덩어리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런 사람들의 부류 덩어리, 이런 사람들의 덩어리, 그런 어떤 그런 구분이 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사회 계층화 현상입니다. 그것이 불평등한 정도가 이제 하나의 뭐가 범주화가 됐다.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 분류가 되기 시작했다. 덩어리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우리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게 됐느냐라고 설명할 때 계급론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층론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계층론으로.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론입니다. 이론. 계급이론. 계급이론은 사회계층화가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 사회계층화가 어떻게 됐냐, 즉 사회계층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라고 볼 때 그 원인은 생산수단이다 라고 봅니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나눠봅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생산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보면 우리 노동토지 자본 이런 것들이 생산수단이죠. 생산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노동력도 내가 가지고 있고 토지, 자본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가진 사람, 이걸 누구나 자본가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자본가. 이걸 가지지 못하는 사람, 내 몸뚱아리밖에 없는 사람들,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 둘을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무슨 양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양분되어져 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불연속이다. 이분법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립되지 못한다. 둘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 더 적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수단이란 것은 경제적 요소죠. 그런데 이런 낮은 차원, 경제적은 낮은 차원이죠. 더 높은 차원, 경제적은 물질이잖아. 근데 정신적 차원, 뭐 교육, 종교, 철학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낮은 차원의 하부 구조가 뭘 결정한다? 상부 구조. 즉 뭐가 있어? 정치, 경제, 종교, 경제는 빠져야 되니까 종교, 예술,
이런 뭐 정치, 사회, 교육, 종교,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종교가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교육이 생기고 이렇거든. 그래서 이런 낮은 차원의 이걸 하부 구조라고 하는데, 하부 구조의 경제가, 생산수단, 경제적인 지위가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이런 지위를 결정한다. 왜? 이게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상류층이야. 내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럼 권력도 가지게 되고, 그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철학도 만들고 교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는 다 가지고 있고 없는 자는 다 없어.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모습이 다른 모습을 결정한다. 또는 다른 모습들은 경제적인 모습에 종속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지금 사회 계층화를 설명하는데 한 가지 기준으로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이론론적 관점이다. 이론론적 이론이다. 이론론적 측면이 있다. 한 가지. 뭐? 생산수단 경제적인 걸로만 얘기한다. 자. 근데 그렇지. 계층입니다. 계층은 이제 계급론은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의 이론을 공부한 1800년대 이론을 공부한 막스 베버는 1800년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이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스 베버가 볼 때는 자, 이런 마르크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회 계층화 현상의 분류는 이제는 잘못됐다. 왜냐? 지금 사회를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양분되지 않거든. 옛날로 보면 마르크스 이론대로 하면 뭐가 되냐면 프롤레타리아예요. 노동자입니다. 하고 다니는 건 부르주아예요. 그들이 속한 사회는 부르주아 사회입니다. 그러면 제 이론대로 하면 분명히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인데 사람들은 부르주아로 살아.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자본가는 자기가 일 안 해. 자기가 일 안 하지. 왜? 노동력,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이 일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동자는 뭘로 일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내 몸뚱아리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뚱아리로 일하니까 노동자인데 얘는 자본가야. 아니, 부르주아라. 부르주아처럼 부르주아라고 불리고 부르주아로 이제 취급하고 부르주아처럼 행동하고 부르주아처럼 살아.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사람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의사, 변호사,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 몸뚱아리 이러잖아요. 근데 잘 살거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인정받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사회가 분류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뿌띠 부르주아. 뿌띠 부르주아. 뿌띠가 무슨 말이에요? 귀엽잖아요. 뿌띠. 뿌띠. 귀여운, 작은. 그래서 저 경기도 양평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 동네 마을을 만들어 놨어요. 해봐야 뭐 다 파는 거밖에 없어. 그냥 건축물만 살짝 그냥 마을이라고 한 거 건물 몇 개 있긴 한데 어쨌든 한 번 정도 가보죠. 한 번 정도 가보서 별거 없구나. 이제 다음부터 안 가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들으면 가보고 싶죠. 그 동네 이름이 뭔지 알아요? 거기 이름이 뿌띠 프랑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유럽풍의 건축물 좀 있고 뭐 이제 갖고 놓고 공원처럼 해서 이제 좀 갖고 놓은 거죠. 사유지예요. 그래서 가면 뭐 해요? 뭐 공연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식물들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그래서 결국 들어갈 때 입장료 받나? 그 다음에 가서 뭐 좀 사게끔 만들죠. 뭔가 그리고 차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뿌띠. 자, 그래서 사회는 이제 다양하게 됐다. 다양하게. 그죠? 다양하게. 그러면 예전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산수단 가지고 우리가 이론론적 관점에서 간단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류되는 사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 권력, 뭐 위신, 명예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우리가 계층화되어 있다.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얘처럼 있으면 다 있고 없으면 다 없는 게 아니고 얘처럼 단순하게 양분된 것이 아니고 돈은 많지만 권력도 많지만 쓰레기도 있을 수 있잖아. 우리, 있을 수 있잖아. 우리 순실이 언니, 순실이 아줌마. 지금은 이제 권력도 없죠, 사실은. 돈은 있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지 않지만 돈은 뭐 별로야. 그리고 권력도 그냥 어느 정도지만 명예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저 돈 많아요, 적어요? 돈 많아요, 적어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내 차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업이 대운을 맞이했다. 근데 왜 주가는 폭 나가냐고. 그냥 열받게 진짜. 주가는 개폭 나가.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적어요? 네? 저 상중하직이 뭐예요, 저? 뭐 같아요? 외국 그래 그지 같아요? 상중하직이 뭐 같아요? 상? 제가 돈 많아요. 돈 많다고. 빚이 많다고, 빚이. 그래서 돈은 없지만 권력 있어요, 없어요, 저? 권력 졸라 없죠. 내가 무슨 권력 있어. 하지만 명예도 없으면 쓰레기인데. 쓰레기는 아니지? 쓰레기는 아니죠, 제가? 이게 뭐예요? 이게 각각에서의 위치가 뭐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치하지 않는다. 꼭 일치하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지위불일치. 부의 위치와 권력의 위치와 명예의 위치와 학벌의 위치와 그 다음에 뭐 이런 사회적 지위의 일치와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나눠진 위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는 대부분 일치하죠. 왜? 양분되어 있거든. 단절되어 있거든. 단절이란 불연속이란 건 단절이라고. 단절. 그러니까 끊겨져 있어. 있고 없고 딱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자, 그래서 여기는 연속적이고 서열화되어 있어요. 그냥 서열화되어 있는 거야. 서열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얘네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의 계급 간에 뭘 가지고 있냐면 계급 의식이 가지고 있어요. 이 관계적인, 이 대립적인 관계로부터 뭐가 발생했냐면 계급 의식이 발생했답니다. 계급 의식. 뭐냐면 자본가 계급은 우리의 나의 자본, 나의 재산 이런 것들을 노동자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 뺏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자본가가 우리를 착취한다. 라고 생각하고 서로 이런 불연속적 관계, 서로 대립적 관계가 이런 계급 의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급 의식. 또는 이게 바로 뭐예요? 주관적 요소. 의식은 주관적 요소잖아. 그래서 주관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하기 용이하다. 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다르거든.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본가 계급은 구분짓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노동자와 우린 달라.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안 살고 그 다음에 같은 취미 안 하고 같은 식당에서 안 먹고 같은 데서 안 살고 같은 취미를 누리고 싶지도 않고 같이 섞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클럽 같은 게 많죠. 프라이빗 클럽. 월천 좋다. 그래도 월천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보면 왜 1,000만 원 벌고 싶어? 안 벌고 싶어? 벌고 싶죠. 그럼 때려치 빨리 가. 지금 빨리 가. 사업을 해야지. 어디서 공부하지? 가.
천마를 보고 싶은데 공무원을 하고 있어. 가. 사업하든지 차라리 떡볶이 장사를 해. 내가 아는 떡볶이 아저씨 월천 벌어요. 떡볶이 아저씨. 트럭 다니면서 학원가 앞에 사는데 떡볶이 엄청 잘 팔려. 한 판 팔면 30만 원 번대. 근데 하루에 3-4판 팔아요. 그럼 하루에 얼마 버는 거야? 한 100만 원 버는 거죠? 열흘만 일하면 1,000원이야, 1,000원. 그래서 그 아저씨 트럭에서 떡볶이 팔고, 그리고 다 팔리면 공영주차장 쪽에다 차를 세우고 옆에 있는 벤츠 S클래스 타고 집에 가. 봐, 지금 빨리 때려치고 떡볶이부터 배우고 아저씨 옆에 가지고. 그 아저씨 어딨냐면 분당에 있는 임해동 쪽에서 떡볶이 트럭 아저씨 지금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가지고 가끔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인심도 좋아서 많이 줘요. 아저씨 맨날 그 앞에 학원가에 아는 형이 있는데 가가지고 저 떡볶이 맛있던다니까. 야, 나보다 저 아저씨가 더 많이 벌어. 저 아저씨 벤츠 타고 다니고. 자봐, 그럼 봐봐. 얘네들만의 의식이 있냐? 그 의식이 구분이 되냐? 자, 한 달에 1,001만 원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999만 원 버는 사람하고 사는 생각이 들려요? 서로 막 대립해? 씨발, 나는 999만 원밖에 못 벌어. 나는 1,001만 원 벌어. 너랑 나랑 틀려 이래? 아니지. 구분이 없어 얘는. 그냥 우리가 구분이 없다. 그냥 서열화돼 있어. 서열화돼 있는 거야. 서로 구분이 우리가 의식적 구분이 어려워. 그래서 주관적 요소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관계적 구분이 어려워요. 주관적 요소 구분이 어려워요. 뭐보다? 계급보다. 그 다음에 계급은 계층에 비해서 주관적 의식, 계급 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 구분이 용이하다, 주관적 의식으로 또는 주관적 요소로 한 구분이 용이하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200-300만 원짜리 사는 거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되죠. 시계 이거 얼마예요? 450만 원. 그거 주세요. 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뭐 다음 달에 1,000만 원 들어오는데. 그래서 450만 원짜리. 뭐 이런 거요. 이제 이런 그 소비의 톤이 좀 달라지죠. 한 달에 400번도 어떻게 450만 원짜리 시계를 사요? 그러면 한 달 월급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벌고 싶죠. 그뭐 때려치라니까. 나가라니까. 다음 쉬는 시간에 가. 알죠? 뭔가 다른 걸 찾아봐. 사업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관점입니다. 관점인데 우리가 기능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사회 계층화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뭐라고 보냐? 불평등이란 건 어디나 존재한다. 그 다음에 어디나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뭐라고 하냐? 필연적이다. 그 다음에 또는 뭐 필수적이다. 불가피하다. 필수 불가피하다. 왜 그러냐? 얘는 뭐 해야 돼요? 차등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왜 차등 분배를 해? 기능이 다르니까, 중요도가 다르니까 차등 분배를 당연히 해야지. 그래야지 뭐가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한단 말이야. 차등 분배를 해야지 열심히, 더 많이 받으려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줘야지. 그래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지. 그래야지 중요한 자리에 맡기죠.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적재적소 배치도 가능하죠.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돼? 효율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한 것, 사회의 불평등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돼. 그래야만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차등부에 대해서 적재적소 배치하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유지됩니다. 갈등론은 불평등에 대해서 보편적인 건 인정하겠어. 왜? 어디나 뭐 똑같은 완전 평등한 사회는 없으니까. 하지만 필연적인 건 아니다. 왜?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이 불평등은 잘못된 거야. 왜? 불평등이 어디나 존재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그건 고쳐져야 될 문제점이야. 보편적이지만 이건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한다고. 그러니까 필연적인 게 아니야. 이건 뭐야? 해결해야 될 거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얘는 차등분배보다는 우리가 다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차등분배하지 마. 또는 뭐 균등분배라는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차등분배하지 말고 우리가 평등하게, 왜 다 비슷하고 평등한 사람들인데 뭐 마르크스는 어떻게 분배하라고요? 능력에 따르라고 필요만큼 가져가면 되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층 구조와 이동입니다. 자, 계층 구조와 이동. 자, 보시면 첫 번째 1번 계층 구조입니다. 계층 구조인데 우리가 이게 뭐에 따라서냐면 이동할 수 있냐 여부에 따라서, 이동 여부에 따라서 폐쇄적이냐 그다음 개방적이냐 이걸 나눕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이란 말은 뭐냐면 수직 이동, 아래 위로 이동이 안 돼요. 얘는 개방적이란 말은 이동이 됩니다. 대표적 어떤 사회가 그렇습니까? 이 대표적인 사회가 신분사회죠. 옛날에 전통사회에 왜? 잘 못 움직이잖아. 양반이 천민 되고 천민이 양반 되기 어렵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분포에 따라서 상중하 분포로 볼게. 상중하 분포로 보면 이제 피라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가 있고 그 다음에 타원형이 있고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라미드는 하층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중층이 제일, 우리가 중층 그 다음이고 상층이 제일 적죠. 다이아는 중층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타원형도 마찬가지 중층이 제일 많고, 모래시계는 중층이 제일 적죠. 모양 아시죠? 피라미드, 상중하, 다이아, 상중하, 그 다음에 타원형, 상중하, 모래시계, 상중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는 어떤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전통사회 또는 신분사회에서 많죠. 신분사회에서. 그리고 불안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만이 많은 하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지금 피라미드니까 안정돼 있다 그게 아니고 불안정합니다. 불안하죠. 뭐에 비해서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얘 자체가 불안하기보단 다른 거에 비해서 불안한 거죠. 얘만 있으면 불안할 게 없지 뭐. 그러니까 불안이야 하겠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얘에 비해서는 좀 불안하고, 왜냐하면 불만이 많은 하층이 많기 때문에 이 하층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얘는 현대사회에서, 그 다음에 산업사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육이 발전된 거죠. 교육. 그래서 하층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란 말은 그나마 불만이 좀 적은 중층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타원형도 얘보다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얘는 양극화된 사회예요. 양극화. 그래서 우리가 위화감도 많고 박탈감도 많아. 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층이 있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중요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잘 사는 놈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놈은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될 수는 없거든. 하층이 중층으로 가도 되고 하층이 상층이 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그 다음에 양극화되어 있고 사회적 우리가 합이 잘 이루어지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불안하죠. 자, 이건 분포를 가지고 나눠봤고 우리가 정보화를 가지고 정보화 사회가 됐을 때 이런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보화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내가 하층에서 중층, 중층에서 상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거다. 왜? 뭐가? 다양한 정보들이. 그런 정보가 있음으로써 공유되고 그 다음에 정보가 많아져. 옛날엔 정보가 없었으니까 지식을 몰랐으니까 아는 게 없었으니까 찾을 수 없었으니까 그걸 구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이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정보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정된 사회. 그래서 하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층에서 중층 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이와 달리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뭐냐면 정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인데 문제는 그 정보를 이제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가진 자는 잘 살고 가지 못한 자는 못 살고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또 가진 자는 그 정보를 독점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또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 있는 자 없는 자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모래시경으로 될 수도 있다. 양극화가 될 수도 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 왜? 이제 이런 거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금융정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보죠. 이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는 엄청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가진 자는 알아. 가지 못한 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가진 자들이 그걸 우리가 공유하지 않고 그들이 그걸 독점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걸 이용하게 되고 자 그러면 사회가 이제 가진 자 가지 못한 자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분포를 가지고 나누는 거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피라미드는 폐쇄적이에요, 개방적이에요? 피라미드 계층 구조를 가진 사회는 폐쇄적이에요, 개방적이에요? 폐쇄적이라고 뭘 봐야죠? 라고 하면 다 틀리죠. 왜? 알 수가 없지. 왜? 피라미드라고 해요. 왜 폐쇄적이에요? 개방사회 우리나라는 다해? 피라미드일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가 폐쇄적이에요? 아니지. 그래서 그 사회 분포,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지 이거하고 다른 거야. 다만 공통점이 뭐냐? 폐쇄적인 사회에서 신분사회가 있고 피라미드 사회에서 신분사회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해서 폐쇄한 건 아니란 말이야. 피라미드라고 해서 우리가 개방사회가 되지 말아라는 그러니까 대방사회가 아니다라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잖아. 미국도 뭐야? 미국도 옛날에 부의 50%를 1% 가지고 있고 중층 그 다음에 하층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가난한 사람들. 어떤 나라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가 폐쇄예요? 지금? 아니잖아. 아프리카 폐쇄 아니잖아. 자유주의 사회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라미드 사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꼭 얘가 되는 건 아니다. 얘와 얘의 유형 중에 공통점이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동입니다. 계층 이동. 계층 이동. 자, 이동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수직 이동이 있고 수평 이동이 있습니다.
수직이동은 상승이동, 하강이동. 부장이 이사되거나 대리가 과장되거나 또는 과장이 잘리거나 실업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 수직이동은 상승이동, 하강이동.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거나 수직이동. 자, 그 다음에 수평이동은 내가 3반에서 5반으로 가거나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전학 가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평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간에 따라서 세대 내라는 것은 나의 일생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 진출해요. 사회 진출했어. 사원이었어. 그때의 나의 뭐가 돼? 위치. 사원. 근데 10년 뒤에 부장됐어. 그럼 10년 뒤에 이제 수직이동한 거죠. 상승이동. 그래서 세대 내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일생 동안에 변하는 거. 그래서 나의 일생 동안에 수직이동할 수도 있고 수평이동할 수도 있죠. 나의 일생 동안. 그 다음에 세대가는 어느 시점에서 현재 아버지의 우리가 지위와 나의 지위. 아버지는 우리가 유명한 국회의원이다. 아니면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다. 나는 개차반이야. 그리고 그냥 실업자야. 일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는 상이지만 나는 중이 될 수도 있고, 뭐에 의해서 아니면 하가 될 수도 있죠. 돈은 많을 수 있지만 뭐는 지위는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하실 때 아버지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근데 나는 지금 어느 회사의 CEO가 됐다. 그러면 상승이동. 그 다음에 세대 간. 부모의 지위와 나의 지위가 달라진 거죠. 세대 간 이동. 부모의 지위가 중층이었는데 나는 지금 상층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개인적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적 이동. 개인적 이동은 나의 노력으로. 구조적 이동은 사회가 바뀌어서,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내가 탄광의 광부였는데 석탄을 안 쓰면서 탄광이 폐쇄돼서 탄광 산업이 사양 산업이 돼서 실업자가 됐다. 그러면 옛날에 월급 많이 받던 내가 석탄회사 부장이었는데 지금 실업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나는 PC방 죽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프로게이머가 생겨서 프로게이머가 돼서 내가 지금 뭐였어요? 연봉 몇 억씩 받는 이제 그런 어떤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됐다. 그런 것들 다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산업 구조나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동 모습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러면 사회 계층, 그 다음에 이동까지 봤습니다.